기성시대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냉전시대 이념이라면 온라인 세대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것일 겁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보면 그것은 결국 온라인은 익명 중심인가 실명 중심인가로 이야기가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익명 중심이겠고 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실명 중심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잊혀질 권리라는 번들어한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온라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양쪽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예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익명과 실명의 차이점은 사회적 관습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의 차이겠죠. 새로운 무언가와 발전, 그리고 전통적이고 사회도덕적인 것의 차이 말입니다. 물론 다들 아실 겁니다. 어느 한편의 가치를 둘 수 없이 둘 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온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조금 더 격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익명의 문제점을 단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바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온라인 환경은 이제 단순히 오프의 도구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온라인은 오프의 인간 사회보다 더 열려있는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사회적 공간입니다. 이것은 결국 온라인에서도 이젠 자신의 말에 책임 소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모든 것이 실명화된다면 온라인이 가진 최고의 장점, 무한한 자유로움, 격식 없는 토론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 실명과 익명 사이,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사이에 절묘하게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닉네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 곧 DC로 치면 곤익을 박은 사람과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곧 유독닉의 온라인 사회 이용 방식과 인식체계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유동들이 화석 곤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대다수 2010년 이후의 유입들에게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 그걸 한번 말해볼게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닉네임이 가지는 이미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쓰는 글들과 말들의 진실성이 부여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닉네임이라는 것에 침묵의 요소를 불어넣습니다. 이걸 조금 확대하자면 특이한 IP, 특유의 말투, 특유의 짤방 등등 특정 개인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침묵의 요소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침묵을 배제한다는 것은 몇몇 여초 사이트와 같이 IP와 말투까지도 통일시키는 방법이 유일하죠. 하지만 그런 통일 방식은 얼마 안가 정신병자들에 의한 여론 조작이 판을 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회사 사람들과 각 집단 내에서 다양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온라인 역시 마찬가지죠. 한 게시판을 쓰는 이상 그 게시판의 유저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침묵을 막는다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고 고립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데올로기를 논하는 곳이 주로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장소, 군대, 학교, 기업, 사회적 공간에서 개인을 지우고 집단만 남기려 강요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위엔 무엇이 있을까요? 반침묵이란 여초의 본보기에서 봤듯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거대한 권력만을 남긴다는 뜻이죠. 이것은 스탈린의 공포정치와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사회주의 혁명, 볼세비키, 개인주의적 습성의 말살, 이것은 서로 감시를 통한 억압과 통제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위해? 완벽한 공동체를 위해, 완벽한 집단을 위해, 유토피아를 꿈꾸는 머저리들이 결국 만들어낸 것은 단 한 명에게 극도로 집중된 권력 형태죠. 반침묵을 주장하는 자칭 논리왕들이 사실은 어떤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알겠나요? 역사가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억압적인 형태를 가장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모두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마치 파리대왕의 경우처럼 이렇게 집단 자체가 자신을 옥죄려고 노력하는 것을 일종의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최소한 종교, 군대, 학교, 기업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 개인성이 말살되는 대가로 그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을 억압하는 대가로 심리적 안정감, 자격, 학문적 소양, 자본을 줍니다. 반침묵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가로 개인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단 하나, 집단의 유지입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개인의 절대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추종하는 사람, 이런 것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논리를 따지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정말 구차해서 제가 이런 것까지 말하기 싫은데 반침묵 정서가 대놓고 뿌려진 게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한 씹덕이 친목 그룹에 들고 싶어서 계속해서 앵기다가 몇 번 손절당하니까 그때부터 원한 품고 그 짓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왜 하필 모든 건 다 씹덕으로 연결되는 건지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페미하고 똑같이 익명 게시판에 상주하는 몇몇의 씹덕 정신병자, 그리고 뭣도 모르는 빡대가리 추종자들이 그걸 퍼뜨리고 뉴비들은 그것에 영향받았죠. 원래 아닌 말고 식의 말은 먼저 하는 쪽이 이득이지 않습니까? 던지는 사람은 한마디지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린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는 것처럼요. 보통 먼저 나오는 말들은 쉽고 단순한 논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빠르고 이해하기 쉬운 외침, 그것은 선동이라고 불립니다. 선동에 넘어간 온라인의 많은 자칭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유저들, 그리고 불쌍한 뉴비들,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조차도 이해 못한 채 허구한 날 진보, 보수, 젠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버러지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최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보며 저는 항상 죄책감을 느낍니다. 귀찮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변화가 있던 시기, 그 과정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짚어주지 않았던 제 자신에 대한 분노도 곁들여서요.